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체크해 보시죠. 최근 정말 우리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도 시장 대응 난이도가 손꼽힐 정도로 역대급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수익률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연초보다 가장 많이 빠진 순으로 배열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떨어진 증시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심천, 또다시 코스피입니다. 러시아는 이 정도 되고요. 연초 대비 6%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쟁을 우리가 하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전쟁 우려가 어제 우리 시장을 그렇게 흔들어 놓더니 시장 마치고 나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만 끝나면 세계 평화 분위기, 기분 탓이겠죠. 러시아와 독일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이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약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일부 러시아 군대가 훈련을 끝내고 부대에 복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철군 소식의 발표 주체가 사실 러시아 국방부라서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여러 가지 분석은 각종 언론마다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 한숨 돌리는 포인트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를 기점으로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발언이었고요.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잘 달리던 미증시가 잠깐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밀렸던 부분을 돌려내면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장중 거의 고점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 3대 지수 1%, 2%대의 플러스권으로 마쳤고요. 굉장히 눈에 띄었던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 대형주의 강세보다 이 중소형주의 강세가 더 강했다는 점입니다. 매수, 매도의 강도를 보셔도 대형주의 매도 포지션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중소형주 위주의 이 매수 포지션이 훨씬 더 높게 포착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러셀 2000 지수가 2.8%가량 3% 가까운 큰 폭의 반등세 시현했습니다. 영국 증시 모두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보겠습니다. 자, 얼마 만에 보는 초록 물결인가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올랐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도 1에서 한 2, 3%대의 플러스권을 유지했고요. 요즘 월트 지준이 분위기 좋습니다. 2.5% 추가 상승을 했고 파이낸셜 부분, 이 금융 섹터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만 약간 좋지 않죠? 에너지 섹터들만 웃지 못했는데요. 전쟁 우려가 누그러지자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도 시간 외 거래에서 관련주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주 시간 외 하락세인데 시간 외 거래에는 10%가 상승과 하락의 제한폭이죠. 하한가로 직행한 종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스, 석유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음식료, 방산, 비철, 금속 등 관련 종목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대응하실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미증시 특징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앞서 히트맵에서 보신 것처럼 모두가 반등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리오프닝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신고가거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죠. 익스피디아 간밤 7.5% 추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보시는 것처럼 장중 흐름도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도 4, 5%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여행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발표하는 기업마다 좋은 실적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는데요. 9% 이상의 급등입니다. 그래서 이날 벌써 실적이 발표됐나 했는데 실적은 오늘 밤에 발표됩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끄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착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5%가량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일만큼 기대한 것처럼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특징주가 오늘 많네요. 간략하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주 테마의 대표 주자죠. 버진 갤럭틱이 모처럼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16일부터 우주 여행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죠. 우주 관련 테마주 함께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메타버스 테마주의 대장주격인 로블록스는 아쉽습니다.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10% 넘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고 등교 등을 하면서 이 게임의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든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이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애플이 2024년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폴더블 아이폰 소식인데요. 추측성 보도입니다. IT 매체 폰 아레나가 컨셉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칭 아이폰 에어로 전해지는데요. 애플 신제품의 내용을 귀신같이 맞추기로 유명한 분석가죠. 전문 애널리스트 꿔밍치가 사실 지난해 9월 달 정도에 이 출시가 더 늦어질 거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애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음 보시죠. 삼성전자 주도로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꾸준히 이 시장이 커가는 모습이었고요. 올해를 거쳐서 2년 뒤가 되면 3천만 대 이상의 시장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의 분석이고요. 이 녹색 선은 평균 판매 가격인데 이 판매 단가가 낮아지면서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보시죠. 국내 관련 기업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힌지, 내장 힌지 관련주, 특수 소재 관련주, 부품 관련주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이들 종목의 주가 반응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긴 호흡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보다는 최근 섹터의 이슈 보시면 폰 부품주가 더 좋습니다. 다음 보시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전략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 관련주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이쪽 분위기가 최근 긍정평가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기판 쪽, 칩, 전원관리, 무선 충전까지 참고 정도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가지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물가가 또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이슈에 묻힌 게 다행일 정도였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근원 PPI 모두 전달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예상을 크게 웃도는 부담스러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게 시간을 두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격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죠. 기억하시죠? 1월 달에 CPI 쇼크 나오면서 시장 다 흔들려 버렸는데 그렇기에 오늘 밤 의사록 공개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미칠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보시죠. 우리나라 금리도 아니고 미국 금리가 뭐가 중요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금리 스프레드와 코스피의 차트, 추이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은 이 미국의 금리 이슈는 우리나라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의사로 공개된 이후에 그 분석 내용까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